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6월 22일 의회 증언에서 지난 1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 더 놀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인정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경기 침체 리스크를 언급한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대량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만 서비스 물가 억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성과가 저성장인지 아니면 경기 후퇴인지 하는 점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외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한 외환 시장의 달러 상승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의 의미를 깊게 파악해 봐야 합니다. 물론 질문에 대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달러 강세도 그 수단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럽 중앙은행 역시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통화 약세의 필요성을 주장해 무제한 통화 매도 개입까지 했던 스위스 국립은행도 금리 인상을 감행해 필요하다면 외환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며 통화 매수 개입 태세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를 천명함에 따라 세계가 환율 상승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 세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 아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세계는 다른 나라의 수요를 서로 빼앗는 이른바 통화 약세 경쟁 양상을 강화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2010년 9월 당시 오바마 미 정권이 공표한 수출 배증 계획입니다. 명목 수출액에 관해 2009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5년 동안 1.5배를 넘기는 데 그쳤지만 곳곳에서는 이 계획이 달러 약세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말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달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달러 약세와 수출의 관련성을 추측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수출 배증을 언급하면 외환 시장이 그에 따라 움직이려 한 것은 전혀 신기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화 약세 경쟁 분위기는 FRB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10여 년 전만 해도 FRB를 필두로 세계 통화 금융 정책은 통화 약세 완화 방향으로 정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FRB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달러 강세를 유효한 억제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율과 지지율이 반비례하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도 이 주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명목 실효 달러 시세 자체는 과거 20여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물 경제가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 환율 상승은 정치 경제적으로도 이해할 만한 수준입니다. 덧붙이자면 리먼 쇼크 이후 통화 약세 경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경상 무역 흑자를 자랑하는 디플레이션 통화로 세계 통화 강세분을 떠안으면서 엔화는 사상 최고치인 1달러당 75.25엔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 완화를 꺼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 완화의 정당성을 찾고 있고 여론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 긴축을 꺼리고 있다며 엔화 약세에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국립은행의 주장이 만일 실현된다면 올해 4분기에는 높은 확률로 엔화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구도에 빠질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무역 적자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엔화 약세를 엔화 강세로 돌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의 상호 연관적 상승이 정착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대외 경제 부분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신흥국 통화시장입니다. 2015년 12월 이후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극심한 자본 유출을 겪은 신흥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연준이 정상화 프로세스를 잠시 멈출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포함해도 움직일 수 없는 일본은행이 부각되기는 쉽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엔화 폭매가 나와도 이상하다고 여기는 경제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은행의 책임을 전가하며 어떠한 대책을 내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 흐름을 역행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